안녕하십니까 KTBC 시청자 여러분. 지난 3월 5일은 바로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월대보름에는 잣이나 날밤, 호두, 은행, 땅콩 등의 견과류를 깨먹는 불엄깨물기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견과류를 깨먹으면서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기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도 단단해진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엄으로 먹는 음식들이 여성의 피부 탄력 증진과 남성들의 스태미너 향상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28일 저녁에 위안화 대출 기준금리를 5.35%로 그리고 예금 기준금리를 2.5%로 0.25%씩 각각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어 시작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에서도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5일 열린 유럽중앙은행, 즉 ECB의 총재단 회의에서는 다음 주 9일부터 투자 등급의 채권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로 인하여 미 달러와의 상대적 강세, 그리고 아시아 각국 통화의 상대적 약세가 이어졌고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199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인 미 달러당 13,052루피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우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통화평가절하에 힘입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하여 향후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교역하는 주요 국가들의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월요일에는 인도네시아의 2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었습니다. 6.29%로 전월의 6.96%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주식인 쌀 가격 상승 등으로 6.7% 수준을 예상했었지만 실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쌀 가격 상승이 크지 않았고 고추, 닭고기, 계란 등의 가격 하락에 힘입어서 전월 대비 그리고 예상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단 회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즉 성장기조 확대에 우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대내외 변수들을 감안해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연속 인하할지 그리고 한다면 그 폭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3월 5일 미 달러당 12,990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160루피아 상승, 즉 1.23%의 평가 절하를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물론 미 달러당 13,000루피아 아래를 유지했지만 장중에서는 13,000루피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3월 5일에는 최고 13,052.1루피아를 기록한 후 장 종료를 앞두고 겨우 13,00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화는 3월 5일 미 달러당 1,100.2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5.2원의 환율 상승, 즉 0.5%의 평가 절하의 모습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한국은 ECB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발표에 따라서 오는 12일 열리는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율은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으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과 수출 내고 물량 출해 등으로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 5일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 대비 큰 변동 없이 8.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3월 5일 7.27%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2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중 7%에 근접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외국인들이 매도 움직임 등에 따라서 3월 5일 하루 만에 0.19%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종합주가지수는 3월 5일 전주와 같은 5,4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평균 6조 6천억 루피아를 넘는 수준이었지만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지난 한 주 루피아 환율 움직임은 미 달러당 13,000 루피아 뚫기 공방전을 보는 듯했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던 2일 장중 한때 미 달러당 13,001 루피아를 보였고 3월 5일에는 오후까지 13,000 루피아를 상회하며 최고 13,050.1 루피아를 보인 후 장 종료 1시간여를 앞두고 13,000 루피아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1998년 8월 14일 이후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디리 증권의 이코노미스트인 알디안 달러푸트라는 미 달러화가 강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피아화의 평가절하에 미치는 더 큰 원인은 인도네시아 외환 시장의 규모입니다. GDP 규모가 미 달러화 기준 8,500억 불로 세계 16위, 동남아 최대의 규모임에도 금융시장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월 말 외환 보유고는 1,143억 불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2,495억 불로 훨씬 높은 수준이고 말레이시아도 1,117억 불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루피아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아구스 마르토 아르조요 총재는 지난 월요일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변화폭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 대비 예상 변동폭은 12,500 루피아를 기준으로 3에서 5% 수준, 즉 11,875에서 13,125 루피아 사이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 즉 평가절하가 될 때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98년 외환위기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표시 채무의 급증으로 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이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환율 변동이 앞서 아구스 총재의 설명대로 관리 범위 이내에서 유지된다면 수출 증대, 수익 감소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확대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코이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를 일궈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루피아화 환율은 미 달러당 13,000 루피아를 넘어서는 모양새입니다. 환율 추이만 보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지만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순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9천억 루피아를 넘어섰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11조 루피아를 초과하며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부문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올해 1조 6천억 루피아 증가를 보였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루피아화 약세는 수입결제 수요, 해칭을 목적으로 한 내국인 투자자들의 외화 매수 등에 따른 것이지 외국인 자금의 이탈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밀린치의 이코노미스트인 쭈아 학비는 루피아화가 여타 아시아 국가 통화들과 함께 평가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넓은 시야로 볼 때에는 루피아화는 실질 환율을 반영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점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향후 금리 인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화요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미즈라 아디티스와라 수석 부총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루피아화의 안정성 유지와 변동성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메이뱅크의 애널리스트인 삭디안디 수빠아트는 루피아화 약세를 용인한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제조 부문의 수출을 늘리고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하여 경상수지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루피아화가 1% 평가절하되면
수출은 0.1%가 늘고 수입은 0.3%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루피아화 약세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피안 잘리 경제조정부 장관은 일부에서는 미 달러당 13,000 루피아까지 상승하는 환율을 보면서 1999년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및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루피아화 약세가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증대에 이로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조코위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 사업이 경제 성장에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피안 잘리 경제조정부 장관은 국책 사업에 대한 입찰 절차가 보통 6월에서 8월경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월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속한 진행으로 기획력 향상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해져서 경제 성장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정부 사업의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 집행률이 낮았고 이는 전문가들로부터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질책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014년만 하더라도 예산 집행률은 84%로 예년 수준이었던 94%에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반방 부르조네고로 재무부 장관도 각 부처에서는 올해 예산 목록에 올라와 있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번 3월 말까지 입찰 절차를 완료해 주십시오. 개발된 전자 예산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정부는 유류 보조금 개혁을 통하여 200조 루피아 규모의 자금을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정 예산에서는 290조 루피아가 자본적 지출 항목으로 배정되어 각 부처별 개발 사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움직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변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정부도 방향타를 잘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 중이거나 일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수준의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차일피일 지연되어 오고 있던 이슈입니다. 지난 수요일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무하마드 하니프 다끼리 인력부 장관은 외국인 취업자를 위한 온라인 인니어 활용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들은 국가 간 호혜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일본이나 한국으로 떠나는 근로자들에게 해당 국가 언어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수년이 지나도 그저 슬라맛 빠기 혹은 뜨리마까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공정한 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2014년 68,762명으로 2013년의 68,957명, 2012년에 72,427명에 비해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의 순서입니다. 직무별로 2014년 기준 전문직이 21,751명, 고문 또는 컨설턴트 15,172명, 관리직 13,991명 등이었고 업종별로는 무역 및 서비스업 36,732명, 제조업 24,041명, 농업 8,019명 순이었습니다. 즉 단순 노무직 외국인 취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2013년 인력부 장관령을 통하여 외국인 취업자들이 인도네시아어 활용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실제 시험이 실시되기까지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시험을 관장할 기관 선정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시험의 형식과 요구 수준, 변별력 검증 방법 등이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취업자들의 언어 문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올해 연말 출범하게 되는 아시안 경제 공동체, 즉 AEC와 연결해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AEC 체제에서는 영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 취업자와는 성격이 다른 외국인 취업자의 유입이 예상되고, 이에 또한 대비하려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당초 2013년 8월에 국회에 안이 상정된 이후 1년 7개월 만에 통과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위헌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실행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보다 청렴하고 맑은 사회는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입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상식과 합리성이 자리 잡고 있는 사회야말로 선진화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정월 대보름의 맑고 밝은 달처럼 향후 대한민국 사회도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